어머님, 제가 민준 씨와 헤어지기로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건데 왜 이렇게 가슴이 무너지는 걸까요? 아니야, 이건 아니었는데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저는 거울 앞에서 5번째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캘리백, 까르띠에 러브 팔찌까지 30년 동안 제가 쌓아 올린 이 모든 것들이 오늘만큼은 중요했습니다. 여보, 그냥 편하게 입고 가지 그래. 남편 재호가 소파에 앉아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데.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대충 나갈 수가 있어? 오늘은 실수하면 안 돼. 우리 집안의 격을 보여줘야 해.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63세지만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 몸매, 이 피부를 위해 얼마나 관리했는지. 청담동 르꼬숑은 제가 자주 가는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곳이고 무엇보다 격조가 있었죠. 여기서 만나면 자연스럽게 우리 수준을 보여줄 수 있을 거야. 오후 5시 55분. 약속 시간보다 5분 일찍 도착한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와인 리스트를 펼쳤습니다. 샤토마고 2015년산으로 주시겠어요? 웨이터가 공손히 고개를 숙였고 저는 핸드폰을 꺼내 아들 민준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먼저 와 있어. 천천히 와. 창밖으로 보이는 청담동 거리의 명품 매장들. 저곳을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는 며느리. 제가 꿈꿔왔던 그런 사람이겠죠. 사실 저는 며느리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화 여대나 연대 정도는 나와야 하고 가능하면 MBA나 의대생이면 좋겠고 키는 최소 165 이상의 슬림한 체형, 화장은 자연스럽게 하되 고급스러운 느낌. 명품을 부담 없이 소화할 수 있는 센스와 골프, 와인을 즐길 줄 아는 교양. 그게 과한 기대인가? 우리 민준이는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의 이름되면 부러워할 대기업 팀장인데 저는 30년 전 작은 봉제 공장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무시당하고 학벌 없다고 깔보이고 가난하다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래서 더 열심히 했죠. 밤을 새워가며 일하고 외국어를 배우고 명품 브랜드를 공부하고 이제 제 회사는 연매출 1,000억 규모입니다. 타워 팰리스 펜트하우스에 살고 벤츠 S클래스를 몰고 강남에서 손꼽히는 기업가로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나보다 못하면 어떡해?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잖아. 오후 6시 정각.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들어왔고 그 뒤로 근데 저는 와인 잔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유니클로에서 살 법한 평범한 면, 블라우스에 청바지. 화장기라곤 전혀 없는 맨 얼굴에 다크서클이 선명하고 헝클어진 단발머리를 급하게 묶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158cm 정도로 보이는 작은 키에 통통한 체구. 손에는 낡은 캔버스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죠. 잠깐 저 사람이. 설마. 엄마 여기. 민준이가 손을 흔들었고 그녀가 저를 향해 밝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만큼은 밝았습니다. 순수하고 맑은 목소리. 하지만 저는 그녀가 내민 손을 보며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짧게 깎인 손톱, 손등에 붙어 있는 밴드, 거친 손바닥. 이게 대체, 네. 반갑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바닥에서 땀이 배어나오는 게 느껴졌죠. 와, 여기 정말 멋진 곳이네요. 이런 데는 처음 와봐요.
수진이 눈을 반짝이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처음이라고? 이런 것도 처음이라고? 민준이가 의자를 빼주며 수진을 앉혔고 저는 와인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타는 것 같았으니까요. 어머님, 이 와인 이름이 뭐예요? 저는 술을 잘 몰라서. 수진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샤토마고요. 프랑스 보르도 지역의 대표적인 레드 와인이죠. 와인 테이스팅 정도는 상식 아닌가. 메뉴판이 나왔고 수지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물었습니다. 저기, 이거 뭐라고 읽어요? 콩피? 꽁피 득 카나르요. 오리 요리입니다. 프랑스어도 모르다니. 주문이 끝나고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포크와 나이프를 서툴게 잡았고 냅킨을 무릎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스테이크를 자르는 모습이 어설펐고 소스가 블라우스에 튀기도 했죠. 어머, 죄송해요. 수진이 당황하며 냅킨으로 닦아냈지만 얼룩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테이블 매너도 모르는 거야. 그 순간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또 울렸고 또 울렸습니다. 죄송해요. 잠깐만요. 수진이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준 씨,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 급한 전화를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제가 눈살을 찌푸렸지만 수진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이 화장실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스테이크를 썰고 있었고 저는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응, 엄마. 이게 무슨 장난이니?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지만 떨리는 걸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야? 이 사람을 데려온 게 장난 아니냐고. 엄마. 민준이가 당황하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내가 35이나 됐는데 이런 사람을 데려와? 학벌은? 집안은? 품위는? 도대체 뭘 보고 사귀기 시작한 거야? 엄마, 수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알고 나면. 좋은 사람? 보기만 해도 알겠어. 저는 와인 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습니다. 옷차림 좀 봐. 화장도 안 하고 머리는 저게 뭐야? 와인도 모르고 프랑스어도 모르고 테이블 매너도 형편없고. 엄마, 그런 게 중요해? 중요하지. 너도 알잖아. 우리 회사 임원들 부인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골프도 못 치고 영어도 안 되고 명품 하나 제대로 걸치지도 못한 사람을. 엄마, 그만해. 민준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진이는 그런 거 하나도 모르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야. 가장 순수하고 가장. 순수? 따뜻함?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니? 30년 넘게 세상 살아보니까 알아. 결혼은 현실이야. 내 전 여자친구들 생각해봐. 다들 얼마나 똑똑하고 예뻤는데. 엄마, 나는 반대야. 절대 안 돼. 이건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때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죄송해요. 오래 기다리셨죠? 수진의 얼굴은 조금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완벽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30년간 사업하면서 익힌 감정을 숨기는 기술이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계셔서요. 간호사분이 연락 주신 거예요. 아, 그러세요. 아버지가 아프다고? 그것도 문제네. 식사는 어색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고 민준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저와 수진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때 수진은 그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냅킨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해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수진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와 차에 올랐을 때 서서 배웅하는 수진의 모습, 낡은 가방을 맨 그 작은 어깨가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아니야. 이건 당연한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 한편이 무거운 걸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오늘 일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의 밝은 목소리, 서툰 포크질, 얼룩진 블라우스, 작은 뒷모습. 여보, 아직도 안 자? 재호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잠이 안 와. 그 친구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희야, 민준이가 좋다고 하는데 당신은 몰라. 저는 몸을 돌려 재호를 봤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동네 아줌마들한테 무시당하고 학벌 없다고 깔보이고 가난하다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래서 이만큼 올라온 거잖아. 그런데 며느리가 나보다 못하면 어떡해.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잖아. 재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맘대로 해. 난 모르겠어. 그리고 등을 돌렸습니다. 맞아. 이건 내가 결정해야 해. 다음 날 아침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준아, 여기 박 이사님 딸 사진 좀 봐. 하버드 MBA 출신이래. 정말 예쁘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너희 김 부장 부인이 골프를 얼마나 잘 치는지 아니? 며느리가 저 정도는 돼야 엄마 체면이 서지. 여전히 답장은 없었습니다. 내 아버지 제사 때 친척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봤어? 아들아, 정신 차려. 오후에는 민준의 전 여자친구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아, 나야. 오랜만이지?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들으니까 결혼 아직 안 했다며? 네. 아직이요. 우리 민준이가 요즘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혹시 시간 있으면 밥 한번 먹을래? 둘이? 이렇게라도 해야 해. 민준이를 구해야 해.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저는 립스틱을 다시 발랐습니다. 괜찮아. 이건 아들을 위한 거야. 일주일 후 민준이가 수진을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그래, 어서 와. 수진은 이번에도 평범한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어머님, 이거 드시라고요. 고마워요. 저는 과일 바구니를 받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마트에서 산 거네. 백화점 것도 아니고 거실에 앉았지만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봤고 민주는 불안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제가 차 좀 탈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도우미가 해줄 거예요. 부엌에 들어오는 것도 싫어. 아, 네.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엄마, 우리 이만 갈게. 그래, 조심해서 가. 거실 소파에 앉은 채로 인사만 받았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민준이가 정신을 차리겠지. 그날 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엄마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수진이가 얼마나 긴장하고 갔는데. 내가 뭘 어쨌는데? 엄마도 알잖아. 차갑게 대했잖아. 저는 리모컨으로 TV 볼륨을 높였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짜로. 나는 수진이랑 있으면 행복해. 지금은 그렇겠지.
근데 10년 후에도 그럴까? 20년 후에도?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현실적인 것들이 중요해. 내가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엄마, 나 35이야. 그래, 35. 그러니까 더 신중해야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건 아들을 위한 거야. 나중에 고마워할 거야. 2주가 지났습니다. 민준과 수진의 만남이 뜸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준의 표정도 어두워졌고 수진은 연락을 피한다고 했죠. 조금만 더 하면 돼. 그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저희 회사 임원진 부인들과 모임이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18홀을 돌고 클럽하우스에서 브런치를 먹으며 담소를 나누죠. 여기에 수진을 데려가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민준아, 나야. 응,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엄마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는데 수진 씨도 같이 올래? 며느리감을 소개하고 싶어서. 진짜? 민준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응. 우리 임원 부인들이 다 올 건데 수진 씨도 알아야 할 사람들이잖아. 엄마, 고마워. 수진이한테 바로 얘기할게. 미안하다, 민준아. 하지만 이게 내 미래를 위한 거야. 전화를 끊고 부인들에게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며느리감 데리고 갈게요. 많이 봐주세요. 곧바로 답장들이 올라왔습니다. 오, 드디어. 기대된다. 어떤 분이길래? 회장님 며느리면 엄청 똑똑하겠네요. 골프 치시나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골프, 와인, 명품, 해외여행, 그런 얘기들이 오갈 거야. 수진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지 민준이가 직접 보게 될 거야. 토요일 아침, 저는 버버리 골프웨어에 샤넬 선글라스를 착용했습니다. 골프채는 최신형 캘러웨이 세트, 신발은 나이키 한정판이었죠. 차에서 내려 클럽하우스로 들어가니 부인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머, 오늘 너무 예쁘신데요? 인사 좀 해야죠. 며느리감 어디 있어요? 저는 주차장 쪽을 봤습니다. 민준의 차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차에서 내린 수진을 보는 순간 부인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수진은 골프웨어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운동복 차림에 운동화는 달아 있었고 선글라스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응, 왔구나. 여기 우리 임원 부인들이야. 안녕하세요. 김수진입니다. 수진이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습니다. 부인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아, 네. 반가워요. 골프 치러 왔는데. 골프 치세요? 아, 저는 못 쳐요. 처음이에요. 처음이라고? 내가 예상한 대로네. 그럼 클럽하우스에서 기다리실래요? 할 수 없이 3인 라운드를 해야겠네.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구경만 하고 있을게요. 구경이라고. 부끄럽네. 골프장에서 18홀을 도는 동안 수지는 카트 맨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인들은 샷을 날릴 때마다 환호성을 질렀고 저는 버디를 잡으며 만족스러워했죠. 회장님, 오늘 폼이 좋으신데요? 요즘 레슨 좀 받았거든요. 부러워요. 저는 도통 실력이 안 늘어서 나중에 제 프로 소개해 줄게요. 정말 잘 가르쳐요. 이런 대화들이 오가는 동안 수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어쩌다 시선이 마주치면 수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때? 내가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지 느껴지지? 라운드가 끝나고 클럽하우스 레스토랑에 앉았습니다. 자, 샴페인 한 잔씩 할까요?
제가 말하자 웨이터가 돔 페리뇽을 가져왔습니다. 수진 씨도 한 잔? 아, 저는 괜찮아요. 술을 잘 못해서요. 에이, 샴페인은 괜찮아요. 한 잔만 해요. 부인들이 권했지만 수진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오렌지 주스를 주문했죠. 샴페인도 못 마시다니.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에 파리 다녀왔는데 샤넬 신상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어머, 저도 다음 달에 밀라노 가려고요. 구찌 쇼 초대받았거든요. 부럽다. 저는 뉴욕에서 에르메스 버킨 예약했어요. 명품, 해외여행, 와인, 골프 레슨. 부인들의 대화는 수진이 전혀 끼어들 수 없는 주제들이었습니다. 수진은 샐러드만 조용히 먹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어디 대학 나오셨어요? 한 부인이 물었습니다. 아,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 나왔어요. 아, 그러세요? 전공이 뭐예요? 간호학과요. 오간호사셨구나. 그럼 지금도 병원 다니세요? 아니요, 지금은 안 다니고 있어요. 왜요? 요즘 간호사 구하기 힘든데. 수진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부모님 간병을 해야 해서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부모님 간병, 둘 다? 아버지가 중풍이시고 어머니는 치매세요. 제가 돌봐드려야 해서. 오빠나 동생은 없어요? 혼자예요. 부인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동정과 그리고 역시라는 표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이래서 골프도 못 치고 명품도 모르고 여유가 없는 거구나. 저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브런치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아유, 배불러. 디저트는 생략할까? 김 부인이 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에이, 마카롱이 맛있대요. 한번. 그때였습니다. 컥, 컥. 경영관리실장 부인이 갑자기 목을 감싸며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래요? 괜찮아요? 컥. 숨이. 실장 부인의 얼굴이 빨개지더니 보라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사모님. 부인들이 당황하며 소리쳤고 저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떡해. 누가 좀. 이게 무슨 일이야. 웨이터들이 달려왔지만 모두가 우왕좌왕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비켜주세요. 수진이 쓰러진 부인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진은 쓰러진 부인을 부축해 세운 후 부인 뒤에 섰습니다. 기도 폐쇄예요. 하임리히법 시행할게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손을 주먹 쥐고 실장 부인의 명치 아래에 대고 다른 손으로 감싸 강하게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콜록. 실장 부인의 입에서 새우 한 조각이 튀어나왔습니다. 헉, 헉. 숨을 몰아쉬는 실장 부인을 수진이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혔습니다. 천천히 숨 쉬세요. 괜찮으세요? 응. 혹시 어지러우시거나 가슴이 답답하세요? 아니, 괜찮아요. 수진이 실장 부인의 맥박을 재고 얼굴색을 살폈습니다. 다행이에요. 완전히 막힌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병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렇게 침착하게, 저렇게 빠르게, 수진 씨, 정말 고마워요. 이 부인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당황하기만 했는데 부인들이 수진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수진 씨, 간호사 하셨다고 했죠? 네. 어디서요?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이요. 서울대병원? 저도 모르게 되물었습니다. 네. 10년 정도 근무했어요. 10년이나? 박 부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거기 계속 있고 싶었는데 부모님 때문에 그만뒀어요.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10년. 중환자실이면 엄청 힘들었겠네요. 힘들었죠. 근데 보람 있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까요. 수진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아까와는 달리 보였습니다. 그런데 수진 씨, 혹시 기억나세요? 실장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년 전에 우리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응급실 갔었는데, 아, 그때 밤새 간호해 주신 분이 수진 씨 아니었어요? 수진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3년 전, 응급실이요? 네. 김태수? 기억 안 나세요? 아, 김태수 환자분. 수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맞아요. 당시에 정말 위험하셨는데 다행히 회복하셨죠. 지금은 어떠세요? 완전히 나았어요. 그때 수진 씨가 아니었으면 부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수진 씨가 계속 지켜봐 주시고 상태 확인해 주시고 정말 천사 같았어요. 에이, 그건 제 일이었을 뿐인데요. 일이라고 해도 그렇게는 못해요. 밤새도록 한 환자만 봐주는 간호사가 어딨어요? 밤새도록? 저는 수진을 다시 봤습니다. 평범한 운동복 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에 작은 체구의 그녀가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술렁이는 마음. 회장님, 며느리감 정말 좋으신데요? 박 부인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부모님 간병하려고 직장까지 그만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게요. 수진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래도 제가 옆에 있으면 안심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부인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저도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저는 회사 일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수진의 집을 방문해 부모님을 돌봤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죠. 아버지 식사 보조, 어머니 목욕시키기, 침대 시트 갈기, 명품 가방 대신 앞치마를 두르고 골프채 대신 걸레를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삶이구나. 수진의 어머니가 가끔 저를 알아보실 때가 있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딸 친구. 그 한마디가 어떤 비즈니스 성공보다 기뻤습니다. 아버지는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맙습니다. 짧지만 또렷한 말씀.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회사에서의 변화. 임원진 부인 모임도 달라졌습니다. 회장님, 요즘 달라지신 것 같아요. 뭐가요? 더 편안해 보이세요. 행복해 보이시고. 그래요? 네. 전에는 뭔가 항상 긴장하신 것 같았는데 요즘은 자연스러우세요. 맞습니다. 전에는 항상 남들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명품을 입어야 하고 골프를 잘 쳐야 하고 와인을 알아야 하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박.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저로도 충분하니까요. 결혼식장에 하객들이 가득 찼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저와 팔짱을 끼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떨려요. 괜찮아. 근데 나도 떨려. 어머님이요? 응. 이렇게 소중한 딸을 보내는데 안 떨릴 수가 있나? 딸.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단어입니다. 버질로드를 걸으며 지난 1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갑던 저. 수진을 무시하고 냉대하고 거부했던 저. 정말 어리석었어. 어머님, 저기 민준 씨 보여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단상 위에 서 있는 민준.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행복해라, 우리 아들. 원래는 수진의 아버지가 버질로드를 걸으셔야 했지만
건강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하기로 했죠. 단상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수진의 손을 민준의 손에 포개 주었습니다. 잘 부탁해, 민준아. 응, 엄마. 고마워. 수진아. 네, 어머님. 우리 민준이. 많이 사랑해줘라. 네, 어머님. 제 생명보다 더 사랑할게요. 저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남편 재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여보. 응.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내면을 보는 것입니다. 맞아요. 오늘 이 자리에 선 두 사람은 서로의 진짜 모습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저는 단상 위에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민준과 수진. 내가 저 행복을 놓칠 뻔했구나. 만약 제가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면, 만약 편견을 버리지 못했다면, 지금 이 행복한 순간은 없었을 겁니다. 피로 연장에서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며느리가 정말 예쁘네요. 네, 마음이 예뻐요. 처음 보는 순간 이 사람이다 싶으셨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처음엔 반대했어요. 어머, 왜요? 제가 겉모습만 봤거든요. 하객이 의아해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마음이 바뀌셨어요? 진짜 모습을 봤어요. 그 따뜻한 마음, 희생하는 자세, 부모님을 향한 효심. 저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더라고요. 예식 후 잠시 시간을 내어 수진의 부모님이 계신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결혼 후 제가 비용을 대서 좋은 요양원으로 모셨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수진이 결혼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이 부모님께 인사드렸습니다. 응, 예쁘다.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머니는 수진의 손을 만지작거리시며 흐릿한 눈으로 딸을 바라보셨습니다. 수진아, 우리 수진이. 네, 엄마. 저예요. 행복해. 라. 그 짧은 말씀에 우리 모두 울었습니다. 이 순간이 있기까지 수진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저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혼자만의 시간, 모든 예식과 방문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63세, 아니, 이제 64세가 된 제 모습, 주름이 늘었고 흰머리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맑았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아 명품으로 가득했던 옷장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샤넬과 에르메스가 있지만 이제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수진과 함께 시장에서 산 평범한 앞치마도 있습니다. 진짜 나 명품도 좋지만 그게 제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에필로그.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재호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뭐 생각해? 수진이 생각. 좋은 며느리 얻었지? 응. 아니, 딸 얻었어. 재호가 웃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반대하더니 부끄러워. 정말. 저는 몸을 돌려 재호를 봤습니다. 여보, 나 평생 성공하려고 달려왔잖아. 응. 가난했던 과거가 부끄러워서 무시당했던 기억이 싫어서 계속 올라가려고만 했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걸 잊어버렸어. 뭐?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는 거. 진짜 아름다움은 마음에 있다는 거. 재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야. 응. 근데 늦게 깨달아서 미안해. 아니야. 수진이도 당신을 이해해. 맞습니다. 수진은 그런 사람입니다. 상처받았어도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해하려 노력하는 그게 진짜 강함이구나. 마지막 독백. 예비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평범한 외모, 세련되지 못한 옷차림, 명품도 모르고 골프도 못 치는. 근데 이제 압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것. 부모님 병원비에 다 쓰고 밤새 간병하느라 지쳐서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1초도 없었다는 것.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 수많은 생명을 살렸고 환자들에게 천사였고 부모님께는 세상에서 가장 효녀였다는 것. 진짜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나요? 맞습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마음에 있습니다. 사랑에 있고 희생에 있고 책임감에 있습니다. 저는 64년을 살면서 이제야 그걸 배웠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아직 깨달을 수 있어서, 아직 변할 수 있어서, 그리고 수진이라는 딸을 얻어서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보름달, 환하게 빛나는 달처럼 제 마음도 이제 환해졌습니다. 편견이라는 어둠을 걷어냈으니까.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만 보지 마세요. 명품을 입었는지, 학벌이 좋은지, 부자인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따뜻한지, 진실한지, 책임감 있는지, 그게 진짜 그 사람의 가치입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저처럼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나이 들어 배우니 더 뼈아프네요. 달빛이 방 안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후일담. 5년 후 수진과 민준 사이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은혜.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손녀에게 말해줍니다. 은혜야,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한단다. 할머니가 그걸 늦게 배워서 너무 후회했거든. 손녀는 말합니다. 할머니, 그래도 배운 거잖아요. 맞습니다. 배운 게 중요합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깨닫고 변하면 되니까요. 가끔 외모를 먼저 보는 우리네 삶이지만 오늘 영상이 공감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